영상에 몸과 마음을 갈아 넣었다가 결국 탈이 난 저는 얼마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설명을 듣는데 피 한 번 뽑는 혈액 검사의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죠. 알고 보니 혈액으로는 다양한 몸의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목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비쌌던 것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김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만드는 오늘의 교양만두, 조선시대 환자와 병원, 그리고 치료비 이야기 시작합니다. 국가 차원의 의료체계에 관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왕은 정조였습니다. 1786년 홍역이 대유행하던 때 고민이 깊던 정조는 의관들을 조져서 국가적인 전염병 대책인 홍진구료 절목을 만들어 내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 활인서를 찾은 백성 중 가난한 사람을 가려내 음식물을 지급하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왕진을 하거나 약을 지급하면 반드시 문서에 기록하라 라는 명이 담겨 있죠. 활인서는 도성 내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료하는 기관이었는데요. 정조는 만약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뻥을 쳐서 약을 받았을 때는 중한죄로 처벌하도록 했죠. 또 환자들은 미리 관아에 확인 도장을 받았다가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도장을 보여주고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고, 환이나 탕액 같은 약물은 지방에서 올리는 곡물에서 마련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부족한 수량은 백성 구제 기구였던 진율청에서 내도록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었던 당시 정조라는 임금은 조선의 구료 시스템을 무척이나 체계적으로 만든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관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인서의 혜택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이 활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명첩이라는 문서를 3냥 주고 구매해야 했습니다. 공명첩이란 실제 관직은 주지 않지만 명목상으로 내리는 벼슬 임명장 같은 것이죠.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대부분 병이 생기면 민간 의원을 찾았습니다. 민간 의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민간 의원들은 주로 기존 의원의 제자가 되어서 의술을 배우면서 배출됐습니다. 때문에 대대로 의원을 하던 사람의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익히면서 그대로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조선 후기에는 당파 싸움에서 밀린 몰락한 양반가에서 의원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거나 고위직에 갈 수 없는 양반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구지책으로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당시 의사는 유학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몰락한 양반들이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 환자들은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우선 당시는 완벽한 의학 분업의 시대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의국이나 의원, 약재를 판매하는 곳은 약포 혹은 약방이라 불렸죠. 의원에서는 대부분 처방전만 써주고 약은 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상 등에게서 환자들이 직접 구해서 썼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지금과 비슷하죠. 그러나 의학 분업을 했던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여러 약재를 모두 갖추고 환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을 가진 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17세기 중반 이후 상업 발달로 민간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의원들이 많아졌고 백성들 역시 민간 의원에 몰리면서 의원들 간의 경쟁 체제도 형성됐죠. 치료비는 꼭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물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가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을 치료비로 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비용을 내는 시점도 환자가 완쾌하고 여유가 생기면 지불하는 완전 후불이 가능하던 시대였죠. 1885년 고종 때에 만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의사를 요청해 의사가 몸소 왕진한 경우의 비용은 한 번에 50냥을 선납한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또 환자가 입원할 경우 상등 환자의 1일 치료비는 동전 10냥, 중등 환자는 5냥, 하등 환자는 3냥이며 가족이나 의탁할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립의원에서 그 비용을 보전한다. 19세기 말의 문헌들을 보면 당시 서울의 장터에서 팔던 국밥의 가격은 5전이었다고 합니다. 한 양이 10전이니까 상등 환자의 경우 1일 치료비가 국밥 20그릇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시대 내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형태의 공적 의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철저한 유교의 나라, 역병이 돌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위민사상에 입각해 관아에서 의원이나 약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향은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 역시 복지의 차원보다는 세수원과 국가의 보존을 위한 측면이 컸다고 하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몇 없는 성공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된 데에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국민들의 의식이 큰 몫을 했죠. 그리고 이 바탕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역할도 컸는데요. 심평원은 국민들과 의료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죠. 이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적정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이죠. 심평원은 그 중간에서 건강보험의 지급 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조정해서 국민들의 의료 비용 부담은 덜고 안전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니 우리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상세 내역 역시 일반적인 영수증의 내역과는 조금 다르죠. 병원비 영수증을 볼까요?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에 포함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부 금액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때문에 비급여 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비용은 병원에서 정하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모두 지불하는 금액이 비급여인데 급여 항목에 있는 이 전액 본인 부담은 뭐냐? 건강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지만 특정 치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얼마 이상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끔 고시해 놓았습니다. 즉 환자가 부담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전액 본인 부담이죠. 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행해진 진료나 약제에 대해서 임의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평원은 이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더 많이 낸 비용이 확인되면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평원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메뉴로 들어가 진료를 받은 병원 정보와 환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지불됐는지 확인받을 수 있고 진료비 확인 결과 잘못 납부된 진료비가 확인되면 이를 환자가 병원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좋아도 아파서 좋을 것은 영도 없습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물건을 살 때 꼼꼼히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듯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똑똑한 환자가 되시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